요즘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배우고 너무 많은 걸 알고 그러다 보니 정작 기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사람의 근본이 흐트러지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다. 그는 시대의 혼란 속에서도 단 한 가지를 붙잡았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힘이었습니다. 정약용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번의 유배를 겪었고 가족과 동료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흔들려도 내 마음의 기준만은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그에게 기본은 인생이 무너질 때마다 붙잡는 나침반이었습니다. 그가 유배지에서 남긴 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무너진 세상에서도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는 기본을 잃지 않기 때문이다. 정약용은 세상이 변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아야 할 기준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의에 지len 리즈라 불렀지만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실, 신뢰, 절제, 책임. 그 4가지가 바로 그가 평생 지켜온 기본의 구조였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제자들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내 삶의 바탕이 무엇이냐? 그 질문은 단순하지만 많은 이들이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바탕이 없는 사람은 잘해도 흔들리고 기본이 있는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난다. 그에게 기본이란 단순히 시작점이 아니라 삶의 보건력이었습니다. 정약용은 기본을 지식이 아닌 자세로 정의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배운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만 배운 것을 지키는 사람은 적다. 그는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 말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을 중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그의 원리 철학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동이 무너지면 말은 공허하다. 그는 유배지에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글을 쓰고 같은 길로 걸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삶의 질서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그의 하루는 단조로웠지만 그 단조로움 속에 강인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다스리는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크게 깨닫기보다 작게 바로잡아라. 그는 거창한 계획보다 지금 바로잡을 수 있는 한 가지를 택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 일을 논할 때마다 항상 원리를 먼저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리가 바르면 길은 스스로 생긴다. 그에게 원리란 이론이 아니라 방향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는 혼란한 시대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새로운 제도보다 바른 마음이 먼저다. 그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시스템보다 사람, 속도보다 기준. 그게 바로 정약용 씨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기본을 지키는 사람을 뿌리 있는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뿌리가 얕은 나무는 비바람에 쓰러지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눈보라에도 푸르다. 그의 말은 곧 마음의 뿌리를 세우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매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나다운가? 그게 그의 가장 단단한 원리였습니다. 정약용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원리가 무너지면 지혜도 쓸모없다. 그는 불의한 권력 앞에서도 한 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준은 단순했습니다.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그 단순함이 바로 그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들어서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젊을 땐 배움을 쌓고 늙어서 마음을 닦아야 한다. 그에게 인생의 마지막 공부는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아닌 원리로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욕심은 마음을 혼탁하게 하고 원리는 마음을 맑게 한다. 정약용은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인생이 복잡해질수록 단순하게 생각하라. 기본으로 돌아가면 답이 있다. 그의 말처럼 삶이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새로운 방법보다 잃어버린 기본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본이 무너지면 그 위에 모든 건 무너진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다시 세워야 합니까? 돈, 사람, 아니면 당신 자신입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을 바꾸려 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 그 한 문장이 오늘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약용은 평생 이렇게 살았습니다. 기본이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삶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았지만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람보다 먼저 심지를 다스리는 법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흔들리지 않는 법은 마음 안에 있다. 그는 중심이란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생긴다고 했습니다. 세상이 요동칠수록 사람은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중심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도 있지 않으며 마음의 바닥에 있다. 그는 행동의 중심보다 마음의 중심을 먼저 세웠습니다. 정약용은 늘 흔들림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흔들리는 나무는 바람 때문이 아니다. 뿌리가 얕기 때문이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됩니다. 환경이 나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이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 그래서 그는 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거든 먼저 내 마음의 중심부터 세워라. 그에게 중심이란 단순한 의지가 아니라 태도의 질서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칭찬에도 들뜨지 않고 비난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늘 평정심을 삶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그가 시대를 버티게 한 내면의 기둥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풍파가 몰아칠 때 그는 조용히 글을 쓰고 묵묵히 마음을 닦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워질수록 나는 글로 내 마음을 세웠다. 그의 중심은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자신의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은 그를 지탱한 유일한 울타리였습니다. 그는 중심을 잃은 사람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중심이 없는 사람은 잘난 때 교만하고 어려울 때 절망한다. 그는 잘 될 때에도 자신을 낮추고 힘들 때에도 자신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중심이란 좋은 때나 나쁜 때나 같은 얼굴을 유지하는 힘이다. 그게 바로 다산의 마음의 품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중심을 세우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루라도 반성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기울기 시작한다. 그래서 그는 매일 하루를 돌아보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하루의 끝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나는 나답게 살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중심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의 중심은 반성의 시간에서 자란다. 그는 중심이 강한 사람의 공통점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조급하지 않고 무엇을 잃든 무너지지 않는다. 그는 속도를 내려놓고 방향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중심이 있는 사람은 빠르지 않아도 끝까지 간다. 그는 평생 그 길을 걸었습니다. 정약용은 중심이 무너진 사람을 경계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중심이 없으면 결국은 말만 남는다. 그는 지식보다 진심, 말보다 성찰, 성공보다 기준을 더 높게 두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배운 게 아니라 지켜낸 데서 드러난다. 그에게 중심이란 아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법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큰 산을 옮긴 적이 없다. 다만 매일 내 마음의 돌멩이를 치웠을 뿐이다. 그 말은 평생을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도약이 아니라 매일 마음속의 작은 돌멩이를 치우는 일, 그게 중심을 지키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중심이란 올곧음과 온유함이 함께 있는 것이다. 올곧기만 하면 부러지고 온유하기만 하면 휩쓸린다. 그 둘의 균형이 진짜 중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강한 마음은 바람을 막지만 온유한 마음은 바람을 견딘다. 그는 견디는 사람의 힘을 믿었습니다. 정약용은 중심이 곧 인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중심이 바로 서면 그의 말과 행동이 자연히 고요해진다. 그래서 그는 떠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살았습니다. 그의 중심은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세상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조용한 중심이 있는 사람은 세상이 흔들려도 자기 길을 간다.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세상이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약용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지켜라. 그게 내 중심이다. 그 한 문장은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질서를 다시 세워줍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신념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당신의 기준입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본이 단단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으면 결국 이긴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이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정약용은 철학자가 아니라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생각으로만 세상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손으로, 몸으로, 하루의 행동으로 철학을 증명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동이 없는 지혜는 그림 없는 액자다. 지식이 아닌 삶의 방식이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실천을 거창한 행동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큰일은 작은 일을 반복한 끝에서 생긴다. 그래서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자세로 글을 썼습니다. 그 일상 속의 질서가 그의 인생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단순한 습관이 단단한 사람을 만든다. 정약용은 실천을 마음의 움직임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의 움직임도 오래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늘 마음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그는 글을 쓰기 전에 항상 손을 씻고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그에게 실천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준비된 상태였습니다. 그는 젊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말하지 말고 아는 것을 해보라. 그는 말보다 행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말은 잠시 빛나는 불꽃일 뿐이다. 그의 말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통합니다. 지식은 쉽게 쌓이지만 실천은 하루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는 지속의 힘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똑같이 일을 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제자는 말했습니다. 스승님은 감옥에서도 하루를 다스리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환경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려야 한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실천, 철학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일상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질서를 두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글을 쓸 때, 걷는 속도까지도 일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흐트러지기 쉽다. 그래서 일상의 리듬이 나를 지켜준다. 그의 리듬은 곧 그의 철학이었습니다. 그 단조로운 하루가 그의 평생의 일기를 완성했습니다. 정약용은 실천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어렵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지 않기 때문에 어렵다. 그는 완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해보는 용기, 그것이 그의 실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한 걸음이 내일의 길이 된다. 그는 세상의 변화가 아닌 자기 안의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정약용은 행동의 진짜 가치를 속도가 아닌 이도에서 봤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행동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다. 의미 있는 행동이 많을수록 인생이 깊어진다. 그래서 그는 무의미한 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행동은 나를 바르게 세우는가? 그 질문 하나가 그의 하루를 낭비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하는 자, 그의 마음은 이미 큰 인생에 이르렀다. 그는 거대한 성공보다 하루의 진심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에게 성공이란 오늘의 성실함이 쌓인 내일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실천의 근본을 정직에서 찾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행동은 오래 가지 않는다. 그는 남이 보지 않아도 같은 태도로 살았습니다. 그에게 진짜 실천이란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실천은 남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에게 들키지 않는 것이다. 그는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남을 가르치려 하지 말고 내 삶으로 보여라. 그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철학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살아내는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승은 말로 남지 않고 삶으로 남는다. 정약용은 나이가 들어도 실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움보다 실천에서 늙는다. 그는 젊은 제자보다 느렸지만 끝까지 꾸준했습니다. 그 느림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좋다. 멈추지 않는다면 그것이 실천이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전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큰 뜻은 작게 사는 데 있다. 그 말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인생의 깊이가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는 게 복잡해질수록 행동은 단순해야 한다. 그의 마지막까지의 철학은 단순한 실천이 단단한 인생을 만든다. 는 진리였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는 당신의 생각이 실천되고 있습니까? 말만 남고 행동은 멈춰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이 깊을수록 행동은 단순해진다. 단순한 행동이 결국 인생을 바꾼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실천, 철학의 결론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하루를 단정히 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배운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지킨 것을 남긴다. 그의 삶의 마지막 문장은 끝까지 지켜야 할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그 옳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에게 인생의 결론은 무엇을 더 아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끝까지 지키느냐였습니다. 그는 평생 배웠고 수많은 사람을 가르쳤지만 끝내 가르침보다 실천의 품격을 남겼습니다. 정약용은 세상의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일기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은 고요한가? 그에게 하루의 평온은 성공보다 귀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내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게 더 어렵다. 그래서 그는 평생을 걸쳐 마음의 질서를 세우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남겼습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남는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향기다. 그의 말은 단순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평생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됨을 재산보다, 바른 마음을 업적보다 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름은 세월이 지워도 마음은 향기로 남는다. 정약용은 인생의 원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의 바른 마음은 1000권의 책보다 깊다. 그는 학자가 아닌 삶의 실천가로서의 인간 정약용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의 글은 단단했지만 그의 태도는 늘 겸손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고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에게 지혜는 겸손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단순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해야 할 일은 줄어든다. 남는 건 지켜야 할 한 가지뿐이다. 그 한 가지는 바로 기본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본이란 세월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법이다. 정약용은 자신의 글 속에서 기본의 본질을 이렇게 풀었습니다. 기본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힘이다. 그는 누구보다 세상의 풍파를 경험했습니다. 조정의 권력 다툼, 억울한 유배, 배신과 상실의 시간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바탕에는 언제나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 라는 한 줄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부에 세상과 자신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나는 고요하리라. 그는 평생을 관통한 고요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에게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을 지키는 힘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시끄러워도 길을 본다. 정약용은 세상의 기준보다 자신의 양심을 따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세상의 잣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만 나는 마음의 소리로 판단한다. 그에게 진짜 기준은 외부가 아니라 내면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는 그 양심을 하늘의 법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늘은 멀리 있지 않다. 바른 마음이 곧 하늘이다. 그는 모든 철학을 한 줄로 요약했습니다. 삶이 흐려질수록 마음을 맑게 하라. 그 한 문장은 그의 인생 전부를 담은 말입니다. 그에게 철학은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자기 마음을 맑게 하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는 욕심이 덜어지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지면 길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맑은 마음은 곧 바른 판단이다. 정약용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냉정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완성된 사람이 아니다. 다만 어제보다 오늘을 바로 살고자 노력했을 뿐이다. 그는 완벽보다 진실을 택했습니다. 그의 삶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크고 작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발음으로 평가받는다. 정약용의 삶의 결론은 결국 발음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발음이란 남이 볼 때가 아니라 나 스스로 부끄럽지 않은 상태다. 그는 평생 자신에게 정직했고 그 정직함이 그를 구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기본이란 거창한 이상이 아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이 모든 원리의 시작이다. 그는 세상을 떠나며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도를 구했지만 결국 마음 하나를 다스리는 일이 도였다. 그의 철학은 끝내 바른 마음 하나로 귀결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는 유배지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간다운 품격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마음입니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마음의 법을 잃으면 세상의 법도 잃는다. 그 한 문장이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남긴 최종 교훈입니다. 삶이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그 기본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 안에 이미 있는 마음의 질서입니다. 정약용의 철학은 결국 이렇게 요약됩니다. 마음이 바로 서면 삶은 저절로 바로 선다.